유고를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요즘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 어떻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오냐, 이거를 계속 물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기자들도 묻고 경찰도 묻고 정부 고위 관계자도 묻고 윤석열 대통령도 묻는 척 합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정말 몰라서 묻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서 헛소리 합니까? 대국민 담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 귓구멍이 터지도록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줍시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 사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자분들도 좀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가 가르쳐 줍시다.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박민수 파면하라! 이걸 몰라서 자꾸 묻습니까? 자꾸 묻는 이유가 뭐죠? 알면서 자꾸 묻는 거는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예? 아니, 의대 정원 때문에 발생한 일이면 의대 정원을 추진 안 하면 될 걸 가지고 뭘 자꾸 물어요? 뭘 만나자 그래? 좀 저는 지금 상태가, 오늘 우리 집회에 적잖아요. 기자분들이 와서 봤을 때 굉장히 적어요. 사람 숫자가. 상태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국가의 상태나 의료의 상태나 국민들의 피해 상태나 굉장히 심각한데 현장은 별로 없어. 이게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현상이냐,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데요, 막 치고받고 막 욕하고 싸우는 부부는 그래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야 그래도 그러다가 또 대화가 돼요. 근데 진짜 심각한 부분은요, 조용합니다. 그냥 문제가 심각한데도 닭 쏘무듯이 그냥 아무 관심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고 서로 그냥 남남처럼 지내는 그런 부부가 심각하고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가 심각한데 지금 마치 이 친구 간에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은 서로가요, 무관심이, 그게 제일 심한 거 아니에요? 무관심? 미움보다 더 심각한 게 무관심이에요. 이놈의 거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관심하잖아. 바로 앞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나와 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의료계도 무관심하고, 그냥 눈이 마약 맞은 양 허리멍텅하게 해가지고 그냥 멍하게 있어요. 전부 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입 벌려가 하는 소리라고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할 생각이 없으면서 뭘 어떻게 하면 되기는, 경찰들도 어떻게 하면 전공이 돌아오냐, 여기에 계시는 분보다 몰라요. 의대 정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해결되잖아요. 그 간단한 거를, 그렇게 싫다는 거를 왜 하냐고. 왜?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대화하겠습니다, 담화문은 왜 발표하냐고. 사람 놀립니까? 그러니까 해결됩니까 그게? 전공이 만나서 뭐 하려고요? 말 한마디면 해결될 걸 가지고 전공이 만나서 뭐 하려고.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만나서 뭐 하게? 서로 바쁜데 만나서 뭐 하게?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뭐 하게요? 전공이 만나서 구슬을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예? 정말 상태가 심각하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4월달이죠. 4월달 되면 어떻게 돼요? 의대생들은 유급하게 됩니다.
전공의들도 유급하게 돼요. 이게 세워라 할 타임이에요? 총선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재명이 만세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저 같은 사람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래도 이재명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안 되긴 뭘 안 돼. 당해도 싸지. 이 꼬라지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보다 윤석열이 불통이 더 심각해요. 우리가 문재인을 왜 싫어했는데요? 불통이라서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통하면서 그래도 이재명 되면 안 되잖아. 뭐가 이재명 되면 안 돼? 할 수 없지. 같이 망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거. 그러면은 자기들이 안 되면은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아줌마, 남편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 안 하고 맨날 그냥 그러면은 그거 되겠어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 딱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직사기 안 하면서 그래도 잘해보자. 뭘 잘해봐? 그게 해결돼야 잘해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총선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총선 일주일 지나고 나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총선 결과 6시에 출구조사 쫙 나오고 나면 끝이에요. 대한민국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는 역사의 국사책도 못 바꿔요. 2024년 총선 결과는 그거는 동네 할아버지가 와도 못 바꿔요. 그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이혼 도장 찍고 나면 땡이야. 찍기 전에 노력하라고. 찍기 전에. 총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의대생은 지금 유급하게 생겼어요. 전공의들은 지금 끼니도 못 먹고 지금 두 달, 세 달치 월급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유급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싸우다가 나중에 감정이 상하는 상태로 가면은 그 문제 해결돼도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는 해결돼도 안 된다니까. 의대 정원 안 한다 해도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상해서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마음 정리가 끝나버리면 전공의들은 의대 해결됐으니까 돌아오라고 윤석열이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도 안 돌아온다니까요. 의사들이 요즘에 우울증에 빠졌죠.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환자만 오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왜? 저 사람 길거리에서는 맨날 의사 죽일 놈이라 그러면서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면 의사 같으면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얼굴만 보면 저거 나의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는 아닌 척하면서 치료해 주세요 그러네? 치료할 의욕이 나겠냐고. 이런 지경을 만드는 게 지금 윤석열입니다. 단언해서 한마디로 말하지만요, 이 모든 사태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 요 입에 딱 달려 있습니다. 누구죠? 윤석열 입에 달려 있어요. 남 핑계 댈 게 없어요. 비겁하게. 전공의도 해결책이 없고 교수도 해결책이 없고 의사도 해결책이 없고 심지어는 총리도 해결책이 없고 윤석열 입에 딱 달렸다니까요. 한동훈도 해결책이 없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없어요. 윤석열 단 한 사람 입에 달렸어요. 그런데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자식 같은 의대생을 생각하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윤석열이가 자식 같은 의대생을 생각하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아 맞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자식을 낳아봐야 된다고. 자식 안 낳아본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자식된 의대생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애를 낳아서 키워봤어야 그런 극렬의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애 안 키워본 사람은 나이 60대도 애야. 그거는 그러니까 개만 키우니까 생각 수준이 개의 수준으로 하는 거. 개 수준으로 지금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싸움 말리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의 메시지는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윤석열이 이기면 뭐 할 건데. 지금 완전 청백전하고 있어요. 의사 이겨라, 윤석열 이겨라 그러면서 응원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요번에 정부 쪽의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화가 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의료계의 노황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네들은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 그 한마디에 뻑 간 거야.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가 날만 하더라고. 얼마나 오만한 말이에요. 너네들은 의사 못 이겨.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오기로 하는 게 정치인데 그래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 정말 정신 나간 것들은 또 노황규 만세 그러면서 의사 이겨라 만세 만세 이 지랄을 하고 있다니까요 카톡방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윤석열 이겨라 윤석열 만세 이러고 있잖아요. 망하는데 뭐가 만세예요. 망하면은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충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윤석열 만세 하는 그 간신배들이 있으면 나라가 역사적으로 망한다니까요. 이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양약은 고어구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잖아요. 입에 쓰더라도 몸에 좋은 약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망치는 단 음식만 먹어서는 몸이 망한다는 말이죠. 그런 어떤 기초적인 생각도 안 되고 지금 완전히 꼬라지 보면 의대 정원 양 청백전이 벌어져 가지고 윤석열하고 의사하고 누가 이기는지 이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의료계의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도 이거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심지어는 9월달까지 가자 이러고 앉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싸움은 자식 같은 전공의하고 의대생한테 시켜놓고 지는 카톡방에서 우리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오늘 누가 전화 왔더라고. 전화 와서 요즘에 의대 정원 문제 어떻게 돼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우리 동네 병원 갔는데요 평소보다 환자가 더 많고요 원장님한테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나는 상관없어요 이러고 있더래요. 이게 지금 우리 선배라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예요. 대학병원 안 하니까 환자 더 많아져 가지고 이게 9월달 10월달까지 가면 돈 더 많이 번다. 나는 상관없어요. 전공의들은 길거리에 헤매는데 그 말 했는 서울의 모 의원 원장은 반성하세요. 나는 상관없다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전부 다 속으로는 돈 더 많이 벌잖아요. 솔직히 개원이들은 환자 더 많이 오거든. 이 사태가 갑자기 요즘에 팔이 날리던 병원들도 버글버글하대. 대학병원 안 하니까. 이 사태의 장기화를 원하고 있어요. 전공의들 돈 없어가 어렵다. 전공의가 거짓입니까?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도와주든지 인도적으로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돈 좀 주세요 하는 말이 여러분들도 해봤지만 돈 없을 때 돈 좀 주세요 하는 말 입에 잘 떨어집니까? 제일 힘든 말 중에 하나 아니에요. 뻔하잖아. 월급이 2달 3달 못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꼭 그 사람이 구차하게 돈 좀 주세요 그러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냐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카톡방에서도 이것들이 그냥 시간은 우리 편이네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계의 상당한 숫자도 이 사태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야. 정치권도 답답한 거는 여기 있는 몇 명밖에 없어요. 골마 터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대부분 관심도 없어. 상황이 이런 게 서글프지만 도둑이 들 때는 개도 안 짖는다고. 나라가 망할 때는요 다 그런 거예요. 김일성이 해가 나라 망할 때는 짖지도 않아 사람들이. 지금 이게 비가역적으로 망하고 나면요 대한민국 의료가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감정의 골이 깊어서요. 의사들이 그 이전에 의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간은 우리 편이야.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전공의가 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전공의요? 의대 정원 그것 때문에 안 돌아오니까 그거 안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김어거리처럼 또 전공의는 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박민수 파면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파면해라. 박민수 파면 5글자만 하면 되는데 말이 왜 그렇게 길어요? 그런데 또 물어.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아오냐고. 그런 사람의 심리는 뭡니까? 윤석열의 그런 심리는 뭐냐고요? 대국민 담화하면서 헛소리만 하고 앉았어. 핵심을 딱 얘기하면 되잖아. 의대 정원 이거 조금 보류하겠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말을 1시간 동안 왜 그렇게 기냐고요. 한국말이. 말을 길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문제가 있어요. 간단하고 짧게 얘기해야 돼. 지금 의료의 해법은 오늘 우리가 구호를 내 구호 싹 다 바꿔서 구호도 기껏도 필요 없어. 그냥 딱 의대 2,000명 원점 재검토하라. 박명수 파면하라. 그래가지고 해결 안 되면 내가 책임진다니까요. 내가 보상해 줄게 뭐라도. 뭘 만나긴 뭘 만나. 전공의도 만날 필요 없고 교수도 만날 필요도 없고 그것만 윤석열 입에서 딱 나오면은 그냥 만사 내일부터 정상화야. 이재명이가 그냥 반사 이익도 없어 그냥. 근데 시간은 총선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는 대부분은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90% 이상인 것 같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겉으로는 어떡하나 그런데 속으로는 웃고 있는 그런 거 많아요. 친구가 아프면은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찾아가가 얼마나 아프고 뒤지는지를 그걸 구경하러 가가지고 어떡하나 이 꼬라지 하고 앉았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딱 보면 표시 나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야지 병문안을. 그런 인간은 예? 구경거리 났냐고. 예? 아마 내가 여기서 뭐 좀 갑자기 아파봐요. 여기 꽉 찰걸? 저 새끼 어떻게 아픈가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뻔히 알고 경고합니다. 총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총선 투표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났죠? 다음 주 이 시간이면 끝났어요. 국민 대부분 투표 끝났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그런데도 아직도 시간은 정부 쪽에서는 저거 편이고 의료계는 시간은 또 의료계 편이고 그냥 가만히 이 사태가 돼서 죽어나는 놈은 죽어나는데 저 의대생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전부 어른이라는 것들이 답답한 거 하나도 없고 뭐 내가 죽냐 의대생이 죽지 이러고 앉았고 전공의들 진짜 피눈물 흘리는데 전부 다 아이고 개원이들은 환자 더 많이 오네 대학병원 외래 안 해가지고 이러고 앉았고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방에 양심도 속이지 말고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고 올렸어요. 제가 그래도 딴소리해 못 본 척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의료계 일부 인사나 똑같아. 윤석열도 이거 이렇게 해야 해결됩니다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어떻게 하면 또 해결될까요? 나로서는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의료계도 이러면 안 된다. 빨리 의대생 전공의의 고통을 빨리 줄여줘야 된다. 얘들 너무 상처 많이 받고 있다 했는데도 얘들은 행복해. 우리는 선배들은 가만히 있기를 바라고 얘들 돈도 많아. 이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최대한 지금도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이런 진짜 악한 상황은 종식돼야 된다. 누구도 승자가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말하지만 승자가 없어요. 윤석열도 패자고 의사도 패자예요. 이거는
그냥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서 전부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을 위해서 머리 숙일 줄 알아야 그게 대통령이지.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감히 나를 이겨? 이런 오기 있는 대통령은 필요 없어요. 오기 있는 당은 망해도 싸요. 저는 망해가지고 같이 고생해봐야지 뭐 망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오늘도 저한테 망하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국힘당은 망하면 어떡해. 망해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외쳤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줍시다. 픽켓 3번씩 들고 내리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의 귓구멍이 아직 안 뚫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귀에 뭐가 박히도록 한번 우리가 얘기해 드리자고. 귀에 뭐가 박히도록, 윤석열 대통령 귀에 박히도록, 아무리 구수해가 머리 나빠도 그냥 머리에 딱 박히도록 딱 2가지만 그냥 구호를 반복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3가지 외칠게요. 왜? 의료계 3번째 구호는 의료계 기가 막힌 인사들을 위해서 내가 외칠 거예요.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박민수 파면하라. 박민수 파면하라. 3번째는 윤석열하고 똑같이 알면서 못 들은 척하는 의료계 일부 인사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의료계 선배들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 의료계 선배들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 의료계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저한테 묻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예?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오늘 귀에 뭐 박히도록 얘기했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뭐 다 뒤지든지 말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집회를 와도 뭐를 한 개만 깨닫거나 깨달음이 오거나 배워가면 굉장히 유익한 집회잖아요. 제가 어제 정부에 좀 높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어제 오후에.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딱 그랬어요. 대한민국 의사가 2000년도에 7만 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14만 명으로 7만 명이 늘었거든요. 100% 늘었거든요.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팩트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그러면서도 이 의대 정원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대. 그러니까 얼만큼 모르냐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정도의 상식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반대로 20년 동안 의사 증원 못했어요. 이 거짓말만 듣고 있다가 7만 명에서 14만 명 된 게 증원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내가 확인해 보세요. OECD에서 대한민국의 의사 증가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아니 그 얘기를 했다고 어제.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의대 정원은 3,000명인데 왜 그래요? 그분이 산수를 좀 못하더라고. 출생아가요 100만인데 지금 25만 됐거든요. 출생아가 75%, 수험생이 75% 줄면은 정원이 똑같아도 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지? 왜 그렇게 되지? 이러는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같이 줄어야죠. 일본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의사 숫자가 15%밖에 안 늘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2위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30%. 지난 10년 동안 30% 늘은 거예요. 지금도 고속도로 타고 막 고속버스처럼 인구가 늘어나는데
자, 이제 의대가 늘어나는, 의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또 2,000명을 천공이 시킨다고 더해가지고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실도 이래 온 게 천공이 시켜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닌가. 그 좋은 청와대를 두고, 진짜 허접한 여기 왜 이게 왔나 싶으면은, 천공이 시켰다는 설을 저는 안 믿었는데, 저는 내심 그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요즘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의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저도 잘 못하는 건데, 남자든 여자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 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귀에 거슬리는 거 잘 듣는 사람. 대부분 막 화내잖아요. 자기 귀에 딱 거슬리면. 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여도 요즘에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귀에 거슬려도 한번 이렇게 잘은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장영록 부의장님하고 강준국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의대정원 때문에 좀 만났습니다. 정부 쪽 인사를 만났는데,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저하고 같이 오신 강준구 부의장님 연세가 70에서 하나 빠집니다. 69세입니다. 우리 장영록 부의장님 60대 중반입니다. 이분들이 의대생 받아서 10년, 15년 뒤에 의대생 나올 때 나이 70인 의사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제발 좀 갈라치기 하지 마라. 대한민국 나이 70 되는 의사들이 자기 한평생 의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분야를 너무나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의료가 망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동꾼들은 뭐라 그러죠? 의사들이 돈벌이 하려고 저거들 집단 이기주의로 이거를 반대한다고 하지만요, 대한민국 의사 전체가 썩었다는 것은 아주 악랄하고 비열한 선동이에요. 그런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전체가 반대하는데 전체가 다 돈에 눈이 멀은 사람입니까? 나이 70 되는 의사들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그 10년 15년 의사 아닌 분이나 똑같아요. 지금 10년 후에 생길 일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듣는 분이나 여기 찾아오신 분이나 똑같은 입장이다.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이 분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국민들 중에서는 편가르기, 의사들, 이런 식으로 이 국가의 백년지 대계와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진짜 유아틱한 선동으로 일삼는 사람들은 정말 국정농단이고 의료농단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라도 제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 벌라고 그런다. 돈 벌라고 그러면요, 여기 나이 든 의사들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게 간단합니다. 그죠? 원점 재검토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은 그렇게 더 신중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이때까지도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의사는 지난 10년 전보다 30%가 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도 잘 살았는데 지금 안 하면 왜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네, 맞습니다. 좌파들한테 완전 속아 넘어간 거죠. 그죠? 좌파들한테. 그래서 정영선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또 기어 나왔더라고. 정영선이는 김윤희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하는 말이나 사고방식이나 둘이서 그냥 망쳐왔거든요.
자기는 한동안 조용하다가 요즘에 기어 나와가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써놨더라고. 이 인간이 왜 안 나오나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카톡방마다 막 뿌리고 있던데, 정영선이 나쁜 놈입니다. 아시겠죠? 그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저한테 카톡 보내는 분들 계시던데 양심도 없는 인간이에요. 자,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대요. 뭐 어떻게 하면 되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세 마디로 가르쳐 드립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모른다는 윤석열 대통령 귓구멍이 뚫리도록 의대 정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박민수 파면하라. 의대 정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박민수 파면하라.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뭐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을 봤을 때 의대생들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3월달 벌써 다 지났잖아요. 4월달 됐습니다. 학생들 공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그죠? 그리고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오면 또 어떡합니까? 의사가 안 나오면은 전공의들도 일을 시켜야 됩니다. 요 상태가 더 지나면은 비가역적으로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비가역적으로. 교수님들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더 지나면은 비가역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일정이 많았는데 우리 김인성 고모님 만나는 일정도 있었어요 어제. 근데 만사 제쳐놓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대 정원 문제 뭐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달려갔잖아요. 만사 제쳐놓고 모든 일정 다 포기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도 간곡히 호소를 드렸습니다. 제발 어린 전공의들, 의대생들 상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예? 왜 자기 아들뻘 되는 의대생 전공의 상대로 이기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비가역적으로 망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직언을 했습니다. 직언을. 제가 여기서 많이 항의를 받는 게 왜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느냐. 제가 안 외치거든요. 윤석열 탄핵은 외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탄핵 안 시켜도 이렇게 국민을 이기려고 하다가는 탄핵이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원을 하고 직언을 할 때 제발 좀 올바른 길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게 길어져서는 국민들 피해도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건강하셔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대학병원에 진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고통스러워하고 환자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의사도 고통스럽고. 근데 이 모든 거의 키는 윤석열 단 한 사람이 쥐고 있거든요.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구호 외쳤잖아요. 간단하게 원점 재검토하시고 박민수 파면하면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 문제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닭소 보듯이 서로 그냥 관심도 없어. 말할 정도 없어. 말할 정도. 지금 전공의들의 상태는 말할 정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뻔하게 간단한 거를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묻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위기와 의료의 위기에 대해서 모든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본인이 결단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료계도 후배들이나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의 고통이 계속 두고 보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하기에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고, 지금 골든 시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5월달 넘어가면은 4월달 넘어가고 5월달 넘어가면은 하고 싶어도 의대생들 자동 유급이잖아요. 시간이, 우리 성세용 비대위원님,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의대생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비상대책위원님 오셨으니까 내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전공의들이 거지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마땅히 우리가 주어야 하고 도와야 할 돈을 도와줍시다. 그걸 왜 경찰 겁나가지고, 나한테 피해가 겁나가지고 그냥 알아서 잘 도와주고 있어. 주 40시간 개원가 근무하겠다. 주 40시간.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근데 회원들 막 문의가 오고 기자들은 문의가 오는데 아무도 지시를 안 해요. 주 40, 제가 뭐 비대위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바른 말은 해야죠. 주 40시간 회원들한테 하자고 말할 용기도 없으면 비대위 그만두세요. 주 40시간 하자는 말도 못하고 지침도 안 내리고 권고도 안 내리고 지도부가 없어요. 지도부가 없는 상태거든요. 회원들이 알아서 행동하래. 전공이 돕는 것도 알아서 행동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 주 40시간도 알아서 하고, 의대생도 알아서 하고, 지도부가 이렇게 없는 이런 무책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덕적으로도 선배들은 문제가 있다. 싸워야 됩니다. 주 40시간을 하든 하루 파업을 하든 싸우고 해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의대생들도 돌아가게 만들고 전공의들의 마음의 상처도 빨리 치료해야지,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안 모이는 거 보세요. 경기도 의사회도 그만하래. 그러면 대한민국이 의료가 망하고 심각한데 대한민국 자체는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게 맞습니까? 저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계속 우리 여기 모입시다. 우리 와서 싸웁시다. 여기선 난리가 나고 해야 싸움이라도 되고 관심이라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도 하는데, 정작 막 해결하려고 기자들도 와보고 뭐 여기 공무원들도 와보면은 별로 뭐 별일 없네. 현장에 뭐 답답한 것도 없네. 그러니까 또 그냥 장기화 되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병인데 이거 장기화 되면요 해결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의대생 전공의들이 1년 동안 공부를 못하고 유급이 되는 사태가 이미 지났고, 골든타임이 지났고, 이미 의사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게 한 달, 두 달 더 가면, 아까 전에 우리 장영덕 부의장님 우시는 거 봤잖아요. 60대 할아버지가 우는데, 여러분들 그게 이게 대한민국 의사들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는 의사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은 우리 편이네. 낭창하게 농담 따먹기나 하고. 회원들의 마음의 상처가 점점점 심해지는데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료계의 일부 세력에게도 얘기합니다. 제발 진영 논리, 정치 논리에 매이지 말고 집회를 하든가, 안 하면 여기라도 나오든가. 비대위 중에서 성세용 비대위원님 혼자 비대위원 안 왔으면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라도 하는 거 하면 자기들도 안 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위 지도청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숨었어요. 나라 망할 때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 백성들끼리 우왕좌왕 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의료계도 의대생들끼리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번에 의대생이 부탁하더라니까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회라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기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지금 제가 시작할 때, 집회 시작할 때 상태를 얘기했죠. 인간관계가 파탄 났는데 회복하려는 마음조차도 없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얘기조차도 안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파탄 났는데 연락에 싸우는 사람들은 회복된다니까요. 싸우다가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 상태, 그냥 막 관심도 없는 상태. 관심이 없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시간은 많이 갔는데 우리가 세 가지 구호는 오늘 앞으로 그냥 세 가지만 딱 하려고 합니다. 구호를. 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료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료계가 느긋하게 있을 게 아니고요,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해야 됩니다. 의대생 전공이 우리 아들 갖고 한참 후배 앞세워놓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안 돼요. 선배가 너무도 마음 편하게 있어요. 카톡방 보고 있으면 제가 막 열이 올라가 혈압이 오른다니까요. 어떻게 후배들, 아들 같은 후배들 앞세워놓고 그렇게 농담 따먹게 하고 편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고 맘 편하고 앉았고 기득기득하고 앉았고,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상태가 심각한데. 자, 자, 일어나셨어요? 오른쪽으로 보시고 구호 외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귓구멍이 뚫리도록 자꾸 또 묻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대국민 담화도 하지 말고 전공인 만나자고도 하지 말고 딱 두 가지만 하세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박민수 파면하라. 박민수 파면하라. 박민수 파면하라. 의료계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 의료계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